당신의 기억을 저장해 드립니다. 우리 부천과 긴밀한 분들의 옛 기억을 꺼내서 저장해 드리는 단기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진행할 권슬기입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 부천시 민선 1기 초대 부천시 체육회 회장님 정윤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원종 2리 306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윤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세요. 네, 당자 하겠습니다. 당자,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이니까 이제 추억인데 추억은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네. 좋은 걸 뽑았네요. 네네. 네.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또 체육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뭐 어렸을 때 체육에 관심이 많았다,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좀 오발까? 뭐 이렇게 놀이기구라든가 뭐 네. 이렇게 같이 뭐 친구들과 또 동네에서 시골에서 어울릴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뛰고 노는 게 체육이었겠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있다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어서 저희 어린 시절은 뭐 모두가 그랬겠지만 하고 싶어서 뭐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 그 환경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곤 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뛰고 노는 그런 어떤 그 놀이를 떠나서 네. 이제 고학년이 돼서 운동에 접했다 하는 거는 저희 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씨름을 하셨어요. 상당히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잘하신 분이 되었던 것은 워낙에 이렇게 기술 씨름을 잘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교 대표를 하려면 이제 6학년이 되어서 네. 이렇게 좀 그 뒤에 큰 학생들을 모아서 또 지도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네. 저희 5학년 제 담임이기 때문에 네. 그 6학년 속에 저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제 6학년보다는 이제 체구가 적으니까 5학년 중에는 크지만 기술 씨름으로 그 체구를 그 큰 체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담임 선생님이 있었기에 저는 이제 5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씨름을 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워낙에 또 풍채가 좋으시고 또 키도 크시니까 씨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5학년 때부터 했지만 그 네. 대회라든가 또 그 제 한 학년 이제 상급 학생들한테 뭐 연습장에서도 제가 뭐 이제 승부욕도 좀 있고 그래서 접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우리 그 5, 6학년 지도하신 담임 선생님이 저를 6학년 때 졸업과 동시에 이직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정보기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제가 뭐 씨름하는 상급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런데 또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으셨으니까 그냥 결국은 뭐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걸로 2년 만에 끝난 거죠. 그 재능이 좀 있으셨을 텐데. 아쉬움도 있죠.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 부모님은 그 당시에 운동을 해갖고 이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좋아서 할 수도 있는데 네. 부모님이 보시기에 야 이게 뭐 제가 운동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뭐 살아나가겠느냐 그렇죠. 하면서 또 물에 빠진 자식 건져내듯이 그 학교 가서 쟤 빼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셔서 저는 이제 운동을 이렇게 길게 오래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부를 여기저기 좀 다녀봤으니까 네. 룰이라든가 하는 방법도 체험도 해봤으니까 어떤 그런 거요?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운동부에서 농구, 핸드볼, 그냥 럭비 이런 건 이제 깊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억으로 또 그때 체험으로 커서 그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죠. 그렇군요. 이 어린 시절에 쌓여온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음. 지금의 선생님을 또 만들게 된 거겠죠. 이제 두 번째 뿔도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부천시 체육회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네, 선생님이 어떻게 부천시 체육회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 한번 살짝 들려주세요. 그렇게 또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네. 이제 제가 뭐 이런 운동을 좋아하고 막 이랬지만, 네. 이렇게 부천시 체육회 이렇게 입문하게 된 동기는 이대 민선 시장이 되신 이제 그 원혜영 선배님께서 그 시장이 되시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자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갔더니 네. 그 체육 단체장 그러니까 종목별 회장을 제안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나 좀 하라고. 내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네. 많은 걸 아셨는지 이제 주변에서 그러셨겠지. 유명하셨네요. 유명한 건 아니고 왜냐면 내가 특출 났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원혜영 그 당시 이제 시장님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뭐 그런 조직적으로는 이제 모르고 그냥 단체장이 아니니까 여러 명 이사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선배님들 따라서 배우고 뭐 좀 습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몇몇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또 체육회라는 곳이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지금 체육회 장애인 빼고 네. 저기 우리 순수 체육회가 직원이 거의 30여 명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무국장과 네. 그다음에 그 행정 직원 하나 2명만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임원들도 그때는 한 10여 명, 지금 한 80명 넘는데 그때는 한 10명 조금 넘을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체육회에 발을 들여놓고 부천시 체육회와 연을 맺게 됐습니다. 체육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규모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에서. 마치는 소감은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잘된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데 좀 어려움도 많았어요. 특히 이제 부천이라는 이제 특성은 좀 이렇게 체육 시설이 부족하겠죠. 다른 시군, 이제 땅이 좀 있는 시군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 저희는 뭐 이제 예산이 좀 이렇게 받쳐주더라도 이렇게 실외의 경우 이제 좀 땅이 없어서 그런 이제 부족한 시설에 대한 그 엘리트를 지향하는 학생 체육이라든가 특히 또 이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그 체육 동호인들한테 그렇한 부족함은 아쉬움으로 남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 특히 뭐 만천하가 하는 뭐 유승민 선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지금의 뭐 김영권 선수 뭐 이런 이제 저 활약하고 있는 선수 네.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탈 때는 또 보람도 느끼고 가슴 뿌듯하죠. 그렇군요. 네. 말 나온 김에 부천시의 유명한 체육 그리고 출신 선수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대표적으로 좀 자랑을 하자면 그 대한탁구협회 회장 또 그다음에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선수. 유승민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그 많지만 유승민 그 IOC 위원, 그 대한탁구협회 회장한테 빛이 가렸죠. 그래서 그냥 뭐 간판으로 그냥 보통 유승민 선수 얘기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유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거 고향으로 생각하고 자기 또 모교 초등학교 이제 운동하던 학교가 있으니까 각종 탁구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불러만 주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진짜 부천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아하. 유승민이 아니고 부천을 이렇게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체육인이기 때문에 부천 체육인들 여러분이 유승민 선수의 그런 관심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이 체육회에서 애쓰신 것과 또 부천시에서 발전한 이런 체육 분야를 또 들으니까 너무 또 새롭네요. 네,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볼 꺼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1,200원? 네. 저기 뭐죠?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그 시의원 하기 전에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 지역발전위원회 그래 그 지역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봉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봉사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만 주부 재료를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그 불우한 어르신들을 이제 점심만 한 끼 무료로 해드리는데 상당히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열악한 그 환경을 좀 호소를 해요. 그 환경 그 주변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너무 적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 1,200원. 네. 그러니까 한 끼 급식비가 1,200원. 근데 지금도 물론 공깃밥이 식당에서 뭐 1,000원, 2,000원 받는데도 종종 있긴 한데 네. 1,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1,200원 가지고 월화수목금 5일간 매일 그 식단을 짜서 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적은데요? 너무 적죠. 네. 적어도 너무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네. 내부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데 뭐 이렇게 가끔 혹 이렇게 차담회를 할 때 보면 네. 그 1,200원이라는 걸 알게 아. 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의원이 되면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시정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네. 시정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좀 뭐 어찌 보면 중요하고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제 늘릴 그런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불효불급한 시급한 예산이 이제 우선 1순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무료 급식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무료 급식하는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을 높인다. 이거는 선순위는 아니죠. 그래서 생각 끝에 시정 질문은 그런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00원이 뭐냐면 네. 시정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했죠. 네. 1,200원을 갖고 하루에 네. 월화수목금 5일간 식단을 짜봐라. 제 시정 질문의 요지가 식단을 짜봐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지 모르지요. 감을 모르지요. 그 공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뭐 시장님, 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 뭐 집안 살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뭐 직원한테 물어봤든 그 저 가정을 갖고 있는 집에서 했든 여튼 짜 오라는 게 저희 시정 질문이야. 네. 간단하고 쉽고 편하지요. 네. 그렇게 줬더니 그 며칠 있다가 무슨 소리냐 이게 이해를 못하지. 네. 그래서 식단을 짜고 오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핀잔 들었다는 거예요. 1,200원에 어떻게 식단을 짜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되죠. 이러다가 어떻게 그래. 밥만 해도 뭐 1,000원은 그럼요. 안 집에서 가겠다. 해도 네. 무릎 빼고 날 텐데. 아유. 그래서 요지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복지관에 무료 급식 1인 예산이 1,200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한테 질문이야. 뭘 대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래갖고 대폭 늘렸어요. 그 대폭 늘린 예산 복지관의 봉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이제 한 예인데 그런 이제 그 시정 활동을 했어요. 의정 활동을.
너무 큰일 나셨네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런 어린 시절부터 뭐 체육회 이 진화 과정, 그리고 또 시의원으로서나 이 지역의 사회봉사하신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생을 대표하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취각해 주세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고임은 썩는다. 고이면 썩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좀 이렇게 올려줄 때 저는 늘 그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짧고 굵게 딱 중요한 일 딱딱딱 하고 떠나는 멋진 유종의 미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뭐 멋지게 보면 감사하고 또 뭐 오만교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선생님 이런 기회에 고마우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첫째 가족이죠. 가족과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전부 이렇게 이제 봉사잖아요. 이제 뭐 생산적인 일은 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 천성숙, 그다음에 우리 내영이, 내경이, 내협이 두 딸은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고 너희들도 크면 또 뭐 아빠 같이 이렇게 이제 지역 봉사를 해서 뭐 가정은 조금 소홀했더라도 이런 거를 또 아빠가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또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곁들이지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 거 이제 그 시간을 전부 특히 이제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해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그 부천 지역에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었다. 너네들이 그 이해해 줘서 고맙다. 모두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나는 이제 일깨워 줘서 또 추억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정윤종 선생님의 기억을 저장해 두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